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입니다. 오늘 종목 이슈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종목의 분위기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갖은 이슈 속에 시달렸다가 올라가는데 수급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한 2거래일 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의 매수세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미국과 미국 제약사와 계약을 따냈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이 이슈가 이 종목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심리가 나아지는 이 시점에 이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다시 삼바춤을 출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단기적인 그런 수급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고요. 또 지금 이때 이틀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티슈진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어제도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급락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 티슈진과 코론 생명과 이러한 쪽으로 이제 몰렸던 수급들이 오히려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다른 기타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일각에서 또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티슈진만의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 문제이고 제약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수급적인 이슈가 오히려 또 긍정적인 좀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미 제약사와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규모가 한 350억 규모밖에 네.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마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지금 1분기에 지금 에피스 또 손실이 또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에피스 지분 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또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3공장의 가동률이 올해 한 40%대로 좀 추정이 되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슬로우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지금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시점 낙폭 가대 시점에서 이러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간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입니다. 그런데요,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반등을 그럼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단기 반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움직여야 될까요? 네, 사실 바이오주,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마디 말해서 미래 성장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기술적 반등 시에는 좀 물량을 좀 축소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또 장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판단하시는 분들께서라면 그분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기간부터 조금 정하면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좀 달리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요. 역시나 기사에서는 제가 체크는 못했고요.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눈에 띄길래 골라왔어요. 고려아연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이요. 저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떨어졌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고려아연이 52주 신고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이 반등하고 재련 수수료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낯설지 않아요? 올해 고려아연 흐름이? 고려아연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정반대의 좀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러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에피스 지분법 이익도 감소와 함께 또 올해 이제 3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좀 슬로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아연, 정광, TC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또 이제
아연 가격 반등에 힘입어서 올해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면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 말해서 지금 실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작년에 하락한 부분은 지금 되돌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올해 1분기에도 이러한 시장의 전망대로 만약에 호실적을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47만 원대인데 네. 증권가에서 최근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 한 54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 아연의 상승도 좀 매력적인 이유가요. 뭐 하루에 막 10%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최근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건네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또 은행주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은행업종, 증권업종 동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에서요. 의견을 하나 냈습니다. 은행업종이 주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지금 은행주의 평균 PBR이 0.42배래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정도라고 합니다. 이익 훼손이 너무 지나치다라며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금융, 하나금융을 대표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은행주 볼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지난해부터 볼 때는 됐었잖아요. 근데 네. 주가는 안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 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가 그러니까 지난 2017년, 2016년, 17년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했잖아요. 네. 은행 업종이. 당시에 그러한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은행들의 이제 예대 마진 이제 증가, 즉 이제 님의 이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은행주들이 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는 상황이었지만 역시나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러한 전망을 하는 시각이 이제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전망도 나오면서 은행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은행주의 주가가 반등을 했냐? 그 부분은 역시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금리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네.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분간 그런 금리 인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더군다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고 또 은행주들의 배당 수익률도 지금 한 4%대까지 거의 평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리 기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앞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은행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거의 역사전 하단 네. 부분이고 사실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은행주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한 종목을 골라낸다면요. 오늘 뭐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 4%나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뭐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4%가 지금 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주주 같은 그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도 좋겠고요.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은행 업종 가운데서는 그러한 좀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러한 종목들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만 여쭤보면서 헛바잖아요. 증권주도 궁금한데 특히나 과장님 회사가 어디시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이죠. 그렇죠. 네네. 메리츠 종금증권이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메리츠 화재와 함께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5월에 MSCI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데 여기에 메리츠 종금증권과 메리츠 화재 등이 편입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종목 확정 40일 전부터 주가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돼요? 메리츠 종금증권 저기 편입돼요? 아세요? 사실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유력하다 이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메리츠 종금증권, 메리츠 화재와 더불어서 또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미포조선까지 이렇게 4종목 정도가 네. 지금 이제 MSCI 5월에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리밸런싱 때
편입이 좀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쪽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이제 수급이 좀 이제 집중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과거에도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들 종목군들의.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들 종목군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당분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MSCI 편입을 앞두고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달 한 말 정도 경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감안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주 전반에 대한 시각은요? 요즘 뭐 거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달 거래 자금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네, 뭐 증권주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받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10월에 급락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급감했거든요. 네. 작년 4분기에.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이제 연초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재차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정부에서도 증권거래사 거래세 좀 인하 지금 방안을 좀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향후 이제 거래대금 증가에 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시장 안정과 또 거래대금 증가가 증권주에는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화 기조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아직이지만 고려아연이나 은행주나 증권주에 대해서는 좀 가장 긍정적으로 주셨고요. 다음 이슈는 이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현대기아차 300만 대 화재 위험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종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소나타부터 해가지고 소울부터 해서 각종 차량에 대해서 300만 대 화재 위험 조사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과거에 2015년도, 2017년도에 전부 다 관련해서 리콜 사태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슈가 조금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현대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제 현대차 미국에서 이제 리콜 이슈는 사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뭐 크게 민감하게는 반응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15년 이후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리콜을 진행한 차량 대수만 해도 230만 대가 아이고.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잦은 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뭐 리콜 문제도 과연 어떻게 일단은 화재 위험 조사에 나선 거잖아요. 리콜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부분 이슈를 떠나서 이번 달부터 이제 팰리세이드 미국 수출 이제 선적을 이제 올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좀 이슈는 있었지만 소음이라든지 일단 초기 반응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신차 사이클이 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리콜 이슈보다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신차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좀 갖고 계신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네,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모처럼 만에 지금 신차 사이클이 지금 도래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난달 3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자동차 시장이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도 상당히 좀 양호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구조조정 이슈로 인해서 좀 판매량이 좀 도매 네. 판매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소매 판매도 계속해서 YY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상반기에 이러한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굵직한 종목에 정영훈 과장은 조금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영훈 과장과 여러 가지 증권 경제면의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